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기출 예상지문 OX 메일 테스트 66일차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51번. 특정한 사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공권을 도출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650번 해설 참조. 652번.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직장 존속 청구권이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보장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53번.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652번 해설 참조. 654번. 공무원 연금 수급권은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 금액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공무원 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이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 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655번. 행정청의 재량 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 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과거에는 공권은 기속행위 영역에서만 도출된다고 보았지만 오늘날에는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무하자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등과 같은 개인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56번. 오늘날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655번 해설 참조. 657번.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655번 해설 참조. 658번.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분양 불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극.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형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 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59번. 구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구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 관행어업권의 의미. 구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 관행어업권 란 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는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그 공동어업권에 대한 제한물권적 권리로서만 발생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660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 위반 요구 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 위반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위반권자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계획 위반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도시계획 위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1.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위 위반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위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제를 전부 풀었으면 오답노트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